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 청약을 시작하는 삼성 FN-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삼성이란 이름에는 0.5%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커피는 못 참지라고 했는데요. 삼성 FN-리츠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츠 자체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전 리츠 영상인 하나 리츠 초반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리츠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 FN 리츠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를 배당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 FN 리츠가 투자한 부동산은 대치타워 S1 빌딩입니다. 대치타워는 4,811억 원, S1 빌딩은 1,965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이기에 어떤 부동산인지 이 위치와 임대료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타워는 강남구 대치동 891번지에 있습니다. 1995년부터 사용 승인이 된 건물이고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선릉역 1번 7구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해당 건물을 로드뷰로 살펴보면은 1층에 아띠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아띠제가 있는 이 건물 전체가 대치타워입니다. 이 참고로 아띠제에 맛있는 케이크 있는데요. 얼그레이 시폰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뒷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이 건물을 보시면 총 22층 건물입니다. 지하 6층까지 있고요. 지하는 주차장이고 위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63.91%로 대부분이고 프레시지가 15.23%, 상상인 증권이 20층하고 2층 일부를 사용해서 6.43%,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5.99%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코인 관련 그냥 작은 회사인가 보다. 근데 이렇게 큰 건물 5.99%나 차지하고 있지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하나그룹 자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좋은 대치타워에 5.99%를 임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레시지가 15.23%입니다. 해당 기업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했는데요. 밀키트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밀키트 관련 매출이 매우 폭증했는데요. 이 밀키트 관련해서 선두권 회사가 바로 프레시지입니다. 이 프레시지는 현재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는데요. 매각되기 전에 원래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쯤 진행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현재는 공모 계획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빌릴 때 언제까지 영원히 빌리는 건 아니고 계약 기간이 있기 마련인데 상상인 증권이 2024년 5월로 가장 빨리 돌아오고 프레시지가 2026년 11월, 나머지가 2017년 11월, 12월 이쯤입니다. 사실 삼성 관련 회사들이 나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상인 증권 프레시지가 만약에 이 사옥을 이전하면서 공실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공실이 0.93%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공실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와 보증금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생명증권이 보증금을 약 105억 원을 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보증금이 사실은 임대료 10달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딱 10을 곱해보니까 얼추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가 10억 4,800만 원. 와, 대단합니다. 이거 월일 것 같은데 월 맞겠죠? 네, 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3억 9,313만 원입니다. 이렇게 이 삼성생명보험이 임대료를 내고 관리비를 내는데 이 임대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제외해서 리츠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해줄 겁니다. 임대료는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모두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가 모두 1년에 3.5%씩 계속 인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계약 기간 전에 연장을 하겠다 말을 안 하면 자동 연장됩니다. 그게 6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요. 만약 이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하게 된다면 3개월분의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3개월분 임대료 내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약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가 인상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실 만하고요. 프레시지는 매년 2%이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매년 3%로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상상인 증권이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개월 전, 그러니까 해당 일의 4개월 전 통계청이 고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된 경우에 한해서 지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물가가 안 오르면 임대료 인상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만약 물가가 오르면 오른 만큼 임대료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인 증권인 같은 경우에 뭐 물가가 안 오르면 임대료가 고정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대신 많이 오르면 이 고정으로 연 얼마씩 올려주겠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두 아시겠지만 최근 물가 미쳤습니다. 현재 지금 이 통계청 사이트 가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4.8%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상인 증권은 꽤 많이 임대료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1 빌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1 빌딩은 충정로역, 시청역, 회원역, 서울역, 여기도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게 많은 역들 무게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가깝다고 할 수 있죠. 2002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고 한 21년쯤 됐네요. 근데 이 건물을 보면 로드뷰에서 보면 이 건물이 되게 이 폭은 좁고 높은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대치 타워는 되게 넓이도 좀 넓은 편이었는데요. S1 빌딩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쌌던 것 같습니다. S1 빌딩은 21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 6층까지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뭐 매우 간단합니다. S1이 그냥 100% 전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S1이란 기업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혹시나 뭐 옛날 세콤이라고 불렸던 이 물리적 보안 업체입니다. 이 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뭐 부동산 관련 서비스 등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 S1이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 SDI가 11.03%, 삼성생명보험이 5.33%로 거의 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1도 건물에서 나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거의 10년간 얼마 전에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야수분들이 막 들썩들썩 하실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S1은 계약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S1이 100%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없고요. 뭐 보증금은 뭐 임대료, 관리비는 뭐 이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달치 그 보증금이 월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되어 있고요. 임대료는 5.77억 원, 관리비는 3억 588만 원입니다. 거의 9억 원 가까이를 내고 있네요. 똑같이 매년 인상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아까 소비자 물가지수 외에 또는 2%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2%안 오르면 무조건 2%는 오르는 걸로 되어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현재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를 넘을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물가의 인상률이 임대료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하건 뭐 작은 오피스텔을 사시건 뭐 하던 간에 리츠를 투자하건 간에 결국 내 돈으로 뭐 아니면 대출을 껴서 돈을 투자해서 결국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캡 레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대치타워는 4.33%, S1 빌딩은 3.6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캡 레이트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은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가 발행한 이 리츠 관련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NOI를 알아야 됩니다. 예, 결국엔 그 뭐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다 차감한 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뭐 임대료가 일단 뭐 리츠는 대부분이죠. 임대료, 뭐 주차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여기서 뭐 유지 관리하는 비용,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그러니까 세금 이런 거 다 빼서 진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NOI라고 합니다. 이 NOI를 자산 매입 가격으로 나누면 캡 레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으로 이 건물을 100억에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00억으로 이 건물을 샀는데 연간 임대료가 6억이고 NOI가 그러니까 뭐 유지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이거 다 빼서 5억입니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캡 레이트가 5%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건물도 똑같이 100억이라서 임대료가 7억이에요. 이것도 7억, 100억에 사긴 쉽지 않은데 연간 임대료 7억인데 결국 관리비, 재산세 다 빼면 NOI 5억은 똑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둘의 가치가 뭐 임대료 수익은 이게 더 많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사실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OI라는 게 실제로 얼마 벌을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치타워의 캡 레이트가 4.33, S1 빌딩의 캡 레이트가 3.67이라는 거는 자, 대치타워를 4,81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결국 다 빼고 벌 수 있는 돈이 4.33%라는 거고 S1 빌딩은 1,965억 원을 들여 샀어요. 그러면 1년에 3.67%를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솔직히 요새 금리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딱히 매력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출이 있는데요.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의 뭐 6,700억 이상을 들여서 이 건물을 샀는데 이 돈을 다 내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는데 3,49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금리가 뭐 기준금리 플러스 1.1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가 되는 게 CD91이라고 해서 91일짜리 금리를 더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스폰서가 우량한 등급이다라고 해서 FN 리츠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좋아서 다른 리츠보다 우리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이 좋다라는 게 삼성 FN 리츠가 내세운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CD91일 금리를 보면 3.62%로 볼 수 있고요. 결국 1.1%를 더하면 4.72%가 최종 금리가 됩니다.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 이 캡 레이트가 4.33이고 3.67인데 대출 이자율이 4.7이에요. 결국 사실 대출 이자도 못 나오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 이자도 안 나오는데 이 건물을 매입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삼성증권이 발행한 부동산 리츠 관련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금리보다 낮은 역마진 상태인데도 거래가 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임대료가 인상될 거다라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임대료보다 계속 인상될 거라서 결국에는 뭐 지금은 뭐 낮지만 나중엔 더 수익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있는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캡 레이트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건물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손해보는 거 감수하겠다라는 뭐 투자자들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없이 다 내 돈 내산하는 거죠. 정말 부럽습니다. 내 돈으로 하는데 뭐 대출 금리가 무슨 의미 있어?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삼성 FN 리츠는 대출이 꽤 많습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빼야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앞으로 임대료 인상이 계속 올라갈 거고 결국 장기적으로 건물 가격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면 FN 리츠를 장기 보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임대료 이 수익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 계속 장기적으로 인상이 되는 게 결국에는 대출 금리를 넘어설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게 삼성 FN 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용을 보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리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운영 보수, 자산 보관 보수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뭐 임원 비용, 컨설팅 비용, 주주총회 할 때마다 4,500만 원인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돌려주면 좋겠네. 홈페이지가 1,000만 원 3개월마다. 그럼 1년이면 4천만 원인데 이거 제가 한 500만 원에 유지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유지 비용이라는 게 뭐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수치 바뀔 때마다 올려주는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런 비용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목에서 삼성이란 이름엔 0.5%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브랜드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 삼성이란 이름, 뭐 FN이란 이름도 나름 뭐 브랜드일 수 있죠. 결국 임대료 수익의 0.5%를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S리츠라고 상장해가지고 0.5% 아껴서 요거라도 더 배당해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삼성 관계자분들이 이 0.5%의 수익을 오릴 수도 있고 또 삼성이란 이름으로 뭐 말 그대로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뭐 5.3% 수준입니다. 네, 5.3%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분기 배당입니다. 보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1월 30일까지 보유하신 분은 뭐 배당이 없고요. 4월 30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5.3인데 연이에요. 네, 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4로 나누고 그쵸? 4분기니까 4로 나누고 거기다가 그쵸? 4로 나누는 게 아니죠. 4월 30일인데 지금 이미 좀 뭐 지난 게 있잖아요. 그러면 2월 초부터 이거는 받느냐? 못 받습니다. 제가 돈을 넣고 배정 받은 때부터 받으니까 이런 거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분기 리츠인 게 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갑자기 2025년에 6.3%로 껑충 뛰는 걸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금리가 9기부터 2025년부터죠. 대출이자가 3.6으로 내려갈 거라고 산정했습니다. 근데 만약 예상과 다르게 금리가 내려가지 않거나 지금 4.7이 내고 있잖아요. 금리가. 근데 오히려 금리가 조금 더 인상이 돼. 그래서 4.7보다 더 많이 낸다면 배당 수익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생명 보험이 이 건물을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치타워랑 S1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삼성생명이 자신들이 임대료를 안 내게 되는 거죠. 자기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이 건물을 팝니다. 삼성 FN 리츠에 팔아가지고 6,77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754억 원을 삼성 FN 리츠에 다시 참여한 거죠. 그래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해상보험, 삼성증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뭐 지금은 57.85고 공모가 끝나면 40%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보험, 뭐 삼성증권 등이 이렇게 뭐 최대 주주가 돼서 삼성 FN 리츠에 대해서 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죠. 결국 임대료 지출이 이제 삼성생명보험은 오히려 임대료를 받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매출은 발생하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목돈 한번 땡겼고요. 6천억이 넘는 건물 매각 비용을 땡겼고 브랜드 사용 수익 0.5%하고 그리고 어차피 또 주주잖아요. 임대료 낸 돈에서 그 비용을 빼고 지분율만큼 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일반 종목은 수혜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 짓습니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죠. 리츠도 수혜측을 진행하지만 다만 공모가는 고정이 됩니다. 공모가는 5,000원으로 고정이 되고요. 이전에 들어온 뭐 삼성 관련 이 주주라든가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전부 5,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수혜측 경쟁률은 24.88대 1로 하나리츠의 7.2대 1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오히려 줄었어요. 기간이 51곳으로 하나리츠 때 54곳에 비해서 3곳이 줄었습니다.
2020년 이후 리츠들의 수요 측 경쟁률을 살펴보면 삼성 FN 리츠는 그렇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모주 잘 나가고 리츠도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는 막 1000대 1이 넘는 리츠도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리츠 경쟁률이 100대 1 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예전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경쟁률은 그래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수량 기준 8.04%입니다. 건수 기준으로는 3.92%로 높다고 볼 수 없는 게 하나 리츠가 수량 기준 55.78%를 기록했었거든요. 그에 반해 의무보유 확약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FN 리츠는 3월 27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3월 28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IBKS 제22호 스펙, 하나 27호 스펙, 미래에셋 비전 스펙 3호랑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NH 스펙 29호는 철회되었기 때문에 청약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요. 보통 삼성증권이 있는 경우 1일차는 밤 10시까지 하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공지에선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청약 당일 오후 4시까지 라고만 적혀 있기 때문에 야간 청약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은 2일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환불이 되고요. 상장은 4월 10일 월요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모주가 이 4월 셋째 주나 가서야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일반 공모주 상장이 전혀 없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사조합이 없고요. 일반 청약자에게 40%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476억 원 규모입니다. 4개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삼성증권의 제일 많은 35.2%, 한국투자증권의 31.1%, NH투자증권, KB증권의 16.8% 각각 진행이 됩니다. 4개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일반 공모주와 똑같이 중복 청약은 안 됩니다. 한 곳을 골라서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리츠와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의 청약은 아니고요. 하나 리츠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의 경우 청약하실 때 매우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어느 곳으로 청약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여러분이 국내 기관, 해외 기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1반을 눌러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삼성 FN 리츠 1반을 눌러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50% 등급의 경우에도 83만 5천 줄 청약할 수 있기에 금액으로는 무려 20억 원이 넘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50% 원래 제일 낮은 등급인데 49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억 2,500만 원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츠 청약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츠가 원래 다 규모가 큰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들도 청약 규모가 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한 계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약 등급이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배정된 주식수 전부 다인 160만 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160만 주 청약 증거금은 40억 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 100%의 경우 50만 주 청약할 수 있고 50만 주는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전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는 균등히 배정이 있었는데요. 리츠 같은 경우에 무조건 균등 배정을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리츠마다 항상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리츠는 균등이 없습니다. 보시면 사무 취급 처별, 증권사라고 할 수 있죠. 증권사별 일반 청약자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쟁률에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균등 배정이 없기 때문에 최소 단위 청약이 의미 없을 수는 있는데요. 모든 증권사 10주입니다. 10주가 최소 단위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5,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865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전혀 없고요. 이
의무보유 확약이 그냥 150% 정도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상장일 유통가능 예상 비율이 28.54%, 금액으로는 1,100억 원입니다. 이건 뭐 의무보유 확약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 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나 리츠도 알아봤는데 더 짧게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리츠 주식입니다. 그리고 스펙처럼 공모가 5,000원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스타리츠 5,000원이었는데 상장 당시 바로 시초가 하한가 기록하고 당일 3,600원까지 급락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4,900원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크게 폭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부분 공모가를 심하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이후 상장한 리츠 중에 공모가를 상회하는 리츠가 원래 2개였거든요. SK리츠와 코람코 에너지 리츠인데 SK리츠도 공모가 5,000원 밑으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리츠도 5,000원에서 30원 정도밖에 안 높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또 올랐죠. 네. 0.25도 올라서 5.00%입니다.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리지 않는다. 올해는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겠다 생각하면서 결국 내가 받는 돈은 줄어들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근데 신한 알파리츠만 공모가 비해서 유난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한 알파리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2018년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여기 지금은 그레이츠 판교 타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5,479억 원을 들여서 매입한 이 건물이 감정가액이 7,731억 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건물 가격이 오르니 더 가치를 높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FN 리츠는 이미 2022년 감정평가 가격대로 거의 취득을 해버렸고요. 지금 2023년 1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대치타워가 0.24%, S1빌딩이 4%가 증가를 했지만 대치타워의 경우에는 아직도 취득가액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 FN리츠는 앞으로 빌딩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이상 이 시세 차익 노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간접으로 투자하고 임대료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일반 공모주와 달리 이번에는 균등 배정이 없습니다. 스펙과 달리 공모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모가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고요. 현재 금리 인상하고 경기 부진으로 인해 상장 리츠 대부분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상장한 리츠는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하나 있었나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증권 공모주 청약 이벤트가 시작했는데요. 아마 삼성 FN 리츠 이게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나리츠가 미달됐거든요. 미달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결국 하나증권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로 어느 정도 해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3번 진행이 됩니다. 1차, 2차, 3차로 진행되는데요. 한 번 받으면 1차 받았다고 2차 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객별 한 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결국 청약을 하면 이 뭔가를 준다고 합니다. 뭔가를 주나 봤더니 커피 기프티콘 선착순 지급입니다.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커피 기프티콘 10,000명입니다. 차수별 10,000명이니까 3월 24일부터 선착순 10,000명에게 청약을 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청약을 해서 취소하면 안 되고요. 주식까지 받은 사람들, 그리고 취소했다 다시 청약하신 분들 결국 최종 청약 순입니다. 그런 경우에 10,0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벤트 기간에는 선착순 해당 여부가 안내가 어렵다고 하니까 받으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벤트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팝업으로 뜨고 있는데 그냥 닫으셨던 분들 메뉴로 가시면 안내 계좌 개설을 누르시면 바로 이벤트 안내, 이벤트 현황이 있고요. 이벤트 현황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공모주 청약 이벤트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 누르시면 바로 이벤트 신청하기 페이지로 또 들어갑니다. 여기서 동의하시고 신청하면 바로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신청 내역에서 정말 신청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시간이 오전 8시부터입니다. 3월 27일 월요일 8시 일단 삼성증권 10주 빠르게 청약하신 걸 권해드립니다. 왜 권해드리냐? 바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느냐? 3월 27일 월요일 하나리츠가 상장합니다. 이 하나리츠가 상장하는 걸 보고 하나리츠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취소하시면 되고요. 하나리츠 결과가 좋다 그러면 뭐 청약을 하시면 되죠. 뭐 빠르게 또 수량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비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만약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커피 기프티콘보다 더 크게 나기 때문에 이 비례분들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10주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리츠 상장 결과를 보고 취소하셔야 되는데 하나리츠가 상황이 삼성 FN 리츠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일반 주주들이 미달이 났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 넘기긴 했는데 대부분 결국 하나증권이 떠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유통 물량이 확 줄었고요. 거기다가 의무보유 가격이 수량 기준으로 높았는데 이걸 그냥 거의 다 배정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배정 비율이 나와서 58.96%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인 유통 물량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540억 원 정도가 됐고요. 삼성 FN리츠는 이보다는 훨씬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일반 주주들이 뭐 미달나지 않는 이상 높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하나리츠 결과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기프티콘 주는 사이트 들어가 봤거든요. KT 알파 들어가 보면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이 커피 기프티콘이라고 써진 게 조금 불안합니다. 그렇죠? 불안해요. 이게 만약에 스타벅스면 4,500원 가량 뭐 보낼 때는 25% 할인해서 보내긴 하겠죠. 이거면 여러분들은 뭐 4,500원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만약 이디야다 아니면 메가커피 뜨거운 거다라고 하면 주가가 만약 하락한다면 내 돈으로 사 먹는 것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주의하셔가지고 하나리츠 결과 보시고 최종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좀 길었네요. 짧게 요약만 한다고 했는데 나름 드립치면서 길어졌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끝까지 보신 분들 333 남겨달라고 했더니 진짜 남겨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삼성이라서 또 3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전 영상 그대로 따라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 444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4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